지난 10월 13일이죠. 어제 9월 열렸던 FOMC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 회의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이라고 하죠. 초보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FOMC에 대해서 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고 뭐 미국채 아니면 뭐 MBS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증권이죠. 이런 거 얼마를 매입할지 한마디로 돈을 얼마를 풀어줄지 이렇게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연준의 FOMC 관련 요 의사록 내용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회의를 하고 나서 악재가 나오거나 뭐 호재가 나오면 뭐 하루 이틀 잠깐 주식시장이 뭐 올랐다 떨어졌다 요 정도 영향을 주다가 한 며칠 있으면 끝나더라. 그래서 이 FOMC 회의라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는 요소 같긴 한데 단타 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빅픽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 그림을 좀 이해하고 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시고요. 앞으로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림의 푸른 선이 뭐냐?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실물 경제의 요 사이클이죠. 그리고 붉은색 선은 주식시장의 이렇게 등락 사이클입니다.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기 뭐 한두 분기 정도 이전부터 더 빠르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푸른 선의 실물 경제가 최고 정점을 향해 갈 때 이때는 이미 주식시장은 정점을 지나서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약간씩 떨어지는 이런 약한 베어마켓 장세에 들어서게 되죠. 자, 베어마켓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곰이 위에서 아래로 싹 핥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걸 베어마켓. 그리고 불마켓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소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머리로 뜨죠. 예, 그게 이제 그게 불마켓, 황소마켓. 그래서 불마켓은 위로, 베어마켓은 아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붉은색의 이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약한 베어마켓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푸른색의 이렇게 풀 리커버리 보이시죠? 이렇게 최고 정점을 지난 시점은 어떻습니까? 뭐 IT 버블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딱 왔을 때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도 붕괴되고 주식시장도 빠르게 하락하는 폭락을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외국인 수급 봐야 된다 차트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은 뭡니까? 실물 경제가 지금 어느 국면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요걸 보면서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예상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실물 경제가 이제 정점 부근에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요때 까딱 잘못해가지고 외부적인 충격 아니면 내부적인 충격 하나 뻥 터지면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면서 반토막이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투자한 전체 자산 중에서 정말 일부라도 현금화를 하셔야 되겠죠. 정말 보수적인 분은 뭐 70% 이상 뭐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 뭐 제 생각에 뭐 보수적이나 안 보수적이나 이게 정점 수준에 왔다 그러면 일부는 무조건 현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따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FOMC 의사록을 봐야 하는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미국의 소비는 글로벌 전체 시장의 소비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약 한 27% 정도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은 미국으로 지접 가는 거고 간접적인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뭐 이렇게 신흥국을 통해서 뭐 또 조립이 돼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이 정도를 포함하면 한 20% 이상 한 25% 이 정도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최고 정점을 만약에 지났다. 그랬을 때 만약에 주시장에 뛰어내리지 않고 있으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휩쓸리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우리 코스피나 뭐 코스닥 살아있나요? 그냥 같이 휩쓸려가지고 한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금 수출액과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유사하게 움직여 왔죠. 물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97년 IMF 사태처럼 우리나라 경제만 망가지는 경우예요. 근데 이건 얼마나 짜증나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혼자 폭락해도 코스피는 폭망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가 망가져도 코스피는 폭망해요. 결국 빅픽처상의 거대한 경기 사이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아무리 좋고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좋다 해가지고 이 축제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막 대출 땡기고
집 담보 잡혀가지고 주식에 몰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죠. 요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미국의 실물 경제가 과연 정점에 다가서고 있느냐 아니냐, 요거를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FOMC에 대해서 열심히 보는 건데, 그러면 미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요 회의록을 보면 미국의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미연준의 예측이 좀 잘 틀린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이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FOMC 회의록에 미국의 실물 경제 흐름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고요. 두 번째, 미연준도 물론 예측이라든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판단이 틀리기도 하죠. 네. 그래도 뭐 우리 아니면은 글로벌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보다도 역사적으로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이 예시를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인 2007년에 전 세계 기관 및 뭐 전문가들의 95%는 앞으로 증시가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뭐 코스피 3천 간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다음 2008년에 폭락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95%가 긍정적인 전망을 냈고 뭐 단 5% 정도만 부정적인 전망을 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빅숏의 주인공분들인데, 그런데 그림은 2007년 10월이죠. 거의 증시의 최고점, 당시 미연준 FOMC의 경제 예측입니다. 이게 미연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뭐 영어로 막 어렵게 적혀 있으니까 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설명드리면, 2008년에는 2007년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 실업률도 상승한다 나와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뭔가요? 한마디로 2007년보다 2008년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 소리예요. 당연히 GDP 성장률 낮아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2007년이 지금 경기의 정점이고 2008년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내리막이다, 요거를 바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선 그림을 다시 소환해 봐야 되겠죠. 실물 경제를 알려주는 게 FOMC 회의록이고, FOMC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내용인데, 푸른색의 풀 리커버리, 여기에 최정점이 2007년이다 아주 대놓고 그냥 미연준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럼 이 그림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잘못하면 꺾여서 내려가는데 외부적인 충격, 뭐 내부적인 충격 한 방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폭삭 주저앉겠구나.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2007년 10월에 연준에서 정점이다 대놓고 얘기했다면 뭔가 좀 조치를 취했겠죠. 현금화를 뭐 하든. 그랬으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미연준이 2008년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실업률이 또 급증한다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가끔 있죠. 근데 뭐 이 그림도 이해를 못한 약간 초보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이 그림만 딱 이해를 하시면 그런 분석은 너무 초보적이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연준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한국 무시했는데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건데, 그림이 2007년 12월에 발간됐습니다. 2008년 경제 전망 자료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 드릴게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다. 2007년 12월에 대놓고 얘기했던 거예요. 2008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도 높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 정확했죠? 이거는 앞서 미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 정도 되니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림이 2007년 7월의 뉴스 기사입니다. 당시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뉴스 제목이 뭡니까? 주부도 농민도 객장으로 주식 투자에 사로잡힌 한국. 네. 이때 당시 모든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특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증권사 뭐 영업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소신 있게 2007년에 여러분들 막 뛰어들고 있지만 2008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됩니다. 폭락하니까 돈 다 빼세요. 현금화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소리 한번 짓거리잖아요. 그럼 바로 사표 쓰거나 아니면 심할서 써야 됩니다. 에이, 정말 그럴까 싶으신데 이 뉴스 한번 보세요. 2008년에 7월 뉴스 기사인데, 폭락장서 매입 권유 정말 죄송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참회 고백. 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소신 있게 얘기를 했다가 잘못하면 사표 써야 되기 때문에 소신 있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7년 같은 이런 꼭지점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람들 다 들떠있는 이 시점에 내년에 경제성장률 둔화된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진다. 경제성장률 꺾이니까 조심해라. 우리한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다? 미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 요 정도 돼야 솔직한 얘기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분들의 예측이 틀리기도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전망, 미연준,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무슨 미연준 FOMC 의사록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걸 뭐 내가 봐야 되나 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설명 듣고 나면 회의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이거 반드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게 확 끌어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지가 불타는 김에 빨리 의사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9월 FOMC 의사록의 전문입니다. 한 달 후에나 딱 공개가 되죠. 핵심적인 내용과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해석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이제 내년 중순에 중단되는 이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의만 한 거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박스 친 부분, 요 정도 영어는 다 쉽게 해석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시간을 아껴드리면 위해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 FOMC 회의록에는 올해 경제 성장이 공급 차질과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빨랐다가 하반기 늘어지는 것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경기가요. 그래서 미국 가계 지출이 상반기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빨라졌다가 하반기부터 지출도 좀 둔화되고 있다. 소비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고 델타 변이 확산이 서비스 분야 지출이죠. 특히나 대면, 접객업 이런 데 굉장히 크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높은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제품 지출을 좀 억제하고 있다. 딱 우리 생각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주택 또한 건자재가 부족해서 주택 판매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 공급 이슈 때문에 주택 판매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공급망 문제와 구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들죠 지금. 여기다가 공급 배송이 어려우니까 공급 차질로 인해서 강력한 수요만큼 비즈니스가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이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수요가 꺾여 내려가가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단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 아직도 회복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부 이제 회의 참가자는 이런 병력 현상이라 그러죠. 공급에 잘 안 되는 이 현상이 내년과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일부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 대 판매 비율, 그러니까 재고는 너무 낮고 판매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토킹 사이클이라 그러죠. 재고를 쌓아야 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고가 없이 영업하는 사람 없죠. 기업도 그렇고 이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비 투자 사이클도 계속 진행되고 수요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 두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영어로 길기 때문에 이제 축약을 해드리는 거죠. 미국의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서비스 및 접객업 부분의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으나 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약도 하고 실업수당 지급 종료에 따라서 팬데믹 수당이 나오는 게 이제 9월에 종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미 연준도 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구인난이죠. 사람을 못 구해서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은 인상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막 줘가지고 못 떠나게 하고 있다. 이직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준에서 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는 어떠냐. 현재 제품 및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일부 회의 참가자들은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고 반대로 요 반대 의견을 가진 일부 참가자는 이게 특정 항목이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항공 비용이 이런 특정한 항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는데
네, 지금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있죠. 예,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있고 항공 비용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서비스 부분, 임금 부분이 지금 이제 다른 부분들도 갈아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조금씩 완화될 거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이 미국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임대료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주택 가격은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높일 것이다. 요건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FOMC 회원들 간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요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 아직 미국의 경제가 확실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 침체에서 확실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저금리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게 다 같이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이유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미 연준은 뭘 볼 거냐면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번에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고 그래서 뭐 빠르면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순쯤에 끝나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뭐 물가 요거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확실히 좋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테이퍼링을 결정하겠다. 이걸 확실히 밝힌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큰 흐름에서 미 연준이 생각하는 미국 실물 경제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곧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시점 같이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당연히 지금 설명드린 FOMC 의사록을 토대로 봤을 때 미 연준 관점은 그림의 푸른색에 지금 얼리 리커버리 단계 요 초입 어디쯤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회복과 뭐 과열 수준으로 들어선 거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 의원들 다수가 미국 경제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뜻을 모은 상태고 여기에 고용이 확실한 진전이 있어야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제는 좀 얼리 리커버리 단계 아직 조금 회복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붉은 선의 주식시장의 경우 지금 어느 단계쯤일까 요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정점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는 그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일정 수준으로 금리가 오른 다음에야 주식시장이 최정점 부근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않는 횡보 또는 약한 베어 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이제 그 이후부터 생기는 거죠. 결국 지금의 붉은색의 주식시장도 최정점 이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 중장기적인 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하기 쉬운 결론으로 가면 우리들이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을 봐야 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뉴스에서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주시장이 잠깐 좀 하락하죠. 악영향 받아서. 반면 뭐 테이퍼링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 반대로 뭐 호재다 그러면서 주시장 잠깐 오르고 이런 단기적인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FOMC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의사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실물 경제의 흐름이 지금 어디쯤에 위치했나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요거를 알아야 그 미 연준이 가장 그나마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내려줬죠. 역사적으로.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FOMC 회의를 보는 거고 그렇게 미국의 실물 경제가 어느 쯤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지금 보유해야 되는 시점인가 아니면은 다 팔고 뛰어내려야 되는 시점인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 의사록을 본다 이거죠. 애초에 이거는 주식시장에 적용할 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경제지표인데 지금 이게 왜곡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단기적인 부분만 보는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